이 나라가 한국 최초의 의료 전문관 파견과 키트 등의 지원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의료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이식받고 있는 이 나라는 고구려 시대 때부터 함께 중국을 견제했던 놀라운 사연도 있는데요. 한국의 키트와 방역물품들에 이미 세계 120개국 이상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데다가 그 대단한 나라 미국도 대통령에 이어 주정부들까지 가세해서 한국 키트 얻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야생의 세계인 국제무대에서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라들은 한국의 지원을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것은 진단키트뿐만이 아닙니다. 방역대책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문가 파견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지난 3월 중순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벡 대통령 또한 키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전문가 파견까지 한국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3,300만 인구의 우즈벡은 이미 나름의 자체 시스템과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한국의 방역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즈벡은 지난 3월 이미 하루 150명이 넘는 판정자들이 발생해 자칫하면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모델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과감히 결정하고 한국에게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도입한 우즈벡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지도층의 과감한 결단력 또한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즈벡의 요청을 받은 후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정부는 즉시 임시 최고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곧바로 최 교수를 특별 정책자문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우즈벡 정부가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령과 격리수칙 등이 만들어지고 한국과 흡사한 핵심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회견, 뉴스 등에 출연해 우즈벡의 방역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우즈벡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 교수의 일정은 2주였지만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2주간 추가로 현지에 머물며 도움을 줬습니다. 최 교수가 처음 갔을 때는 하루 확진자가 170명이나 되었지만 최근에는 50명까지 줄인 결과 한국 방식의 우수성과 최 교수를 우즈벡도 인정했기 때문에 자국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최 교수를 좀 더 붙들어 놓고 싶었던 것이죠. 최 교수의 현지 일정을 연장하면서 우즈벡 정부는 귀국 지원을 약속했는데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지만 최 교수만을 위한 한국행 특별기를 띄우기로 결정했고, 26일에 최 교수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우리 교민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기에는 한국을 경유해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외국인 30여 명도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기가 우즈벡으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진단키트 2만 회분을 싣고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우즈벡인들이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벡 총리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며 한국 대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전문가를 추가 파견해줄 예정이라는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지원 요청 나라들이 있고 또 정부가 우선 지원국으로 발표한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도 아니었던 우즈벡은 어떻게 한국으로부터 최초의 국가자문관까지 파견받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선견지명이라도 있었는지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 시 현지에 한 우즈벡 보건의료협력센터를 열었고, 또한 양국 정상의 협력 논의 끝에 작년 11월에는 우즈벡 부하라 지역에 힘찬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우즈벡 정부가 무상으로 용지를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등의 진료과와 백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한편 가천대 의대는 우즈벡의 아크파 메드라인 병원 의대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40여 개 의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한 첫 사례라니 한국 의료계에도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가천대 의대는 앞으로 6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2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폭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의사와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현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국내 의료인 면허를 외국 정부가 인정한 사상 첫 사례입니다. 거기에 한국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고위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한국의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우즈벡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을 정도이니 우즈벡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한다는 말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련 시절부터 타슈켄트 국립의대가 유명했을 정도로 우즈벡은 러시아권에서는 의료 수준이 높은 곳임에도 한국 의료기술을 접하면서 임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수요가 커졌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려는 마인드가 훌륭한 자세를 가진 나라네요. 이렇게 한국 의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시스템도 조만간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약간은 낯설기도 한 나라인 우즈벡과 이렇게 좋은 의료 협력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예슬이 감자를 캔다 뭐 이런 농담에 우크라이나와 우즈벡이 번갈아 언급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즈벡은 미녀의 나라이다 라는 정도의 이미지와 우리에게는 94년 아시안게임 때 28개의 슈팅을 때리며 방코트 경기를 하다가 평안의 골키퍼 알까기로 패했던 경기로 많은 기억에 남았던 우즈벡은 아시아 챔스의 분뇨드커르라는 팀이 가끔 본선에 올라와서 존재감을 보이는 등 아시아에서는 축구도 조금 하는 나라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요. 이 나라의 정체는 사실 중앙아시아 최고의 친선국가이자 한국바라기였습니다.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 우즈벡은 의외로 한국과 역사적 인연도 있는데요.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 이은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 하나이기도 한 사마르칸트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심 도시로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중간 기착지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도시였고 몽골 제국 때 역시 중요 수도가 되었고 차가타이 칸국 다음에 티무르 제국 때도 역시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아 황금기를 누렸으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비단길의 가치가 떨어지고 유목민들의 침략과 내전으로 18세기쯤에는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었고 이후 소련의 지배를 받는 등 오늘날의 그 삭막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의 먼 나라에서 우리는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무슨 소리냐, 국뽕 아니 환뽕이냐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마르칸트의 소그디아나 궁궐에 그려진 벽화에는 인근의 차가니안이라는 나라, 돌궐, 당 등에서 온 사신들과 접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조우관과 환두대도를 찬 남자 2명이 보이는데 이들을 고구려의 사신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벽화는 아주 흐리지만 이것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하면 연상되는 대표적인 특징인 머리에 세기털 장식의 조우관, 자루머리가 고리 모양인 환두대도의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데 이 무렵은 당나라의 대고구려 압박이 심해지던 차에 연개소문이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 사신들을 사마르칸트에 밀사로 보낸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서도 연개소문이 오종루라는 사람을 돌궐의 여러 나라에 보내 당나라의 배후를 치게끔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럴듯한 스토리입니다. 한국과 우즈벡이 1500여 년 전 만났던 저 시기는 양국의 오랜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게 기억했던 시점인데요. 의료협력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인 오늘날 양국이 새로운 번영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묘한 역사의 인연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즈벡은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스탈린 정권에 의해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모두 동화되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한민족의 종특은 어디 가질 않아서 소련 시절 협정농장 운영 시부터 근면 성실함이 돋보여서 지금도 우즈벡 현지에서는 고려인들의 위상도 높고 수교 후 한국으로 일하러 다녀온 우즈벡인들도 많아서 우즈벡의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때문인지 우즈벡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덩치나 러시아와의 관계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인접국들이나 미국, 일본을 모두 제치고 한국에서 많은 수입을 해주고 있는데, 우즈벡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단지 2,500억 정도여서 한국 입장에서는 2018년 기준 2조 4천억이 넘는 무역 흑자를 올려주는 중앙아시아 최고의 교역국가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신북방 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올해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로의 신남방 정책과 비교해 덜 알려져 있으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경제와 금융, 혁신, 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동북 삼성,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14개 국가들과 산업,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 사업을 강화하려는 전략 중에서 우즈벡은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등 신북방 정책에서도 중앙아시아의 핵심입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우즈벡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FTA 추진 계획과 여러 협정도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하는 우즈벡은 매우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했고 삼성과 LG전자 제품도 인기가 높으며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사당 건물은 한국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인천 타슈켄트 직항 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 우즈베키스탄항공, 대한항공 3개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은 해외 항공사의 자국 취항을 엄격히 통제해서 이렇게 한 노선에 3개의 항공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노선이 적으면 당연히 비행기 티켓 가격도 올라가는데 밀접한 관계인 러시아로의 타슈켄트 모스크바, 가까운 중동 쪽의 타슈켄트 두바이보다 인천 타슈켄트 노선이 저렴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우즈벡은 비자로 돈을 버는 국가로 유명했습니다만 마침내 2018년에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와 함께 한국인은 3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즈벡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국정교과서까지 영어 외에 한국어판까지 별도로 발행되었다니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우즈벡의 미르지요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을 우즈벡 발전의 모델로 언급해왔습니다. 작년 문 대통령이 우즈벡을 방문했을 때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한 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비공개 국빈 만찬까지 함께했고 한국 문화예술의 집 개관식 등 한국 측 행사와 비행기까지 타고 가야 하는 사마르칸트 방문도 문 대통령과 함께 했는데, 방문 기간 동안 정상이 이렇게 밀착마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입니다.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로 우즈벡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을 중심으로 생각해본다면 국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국의 현재 능력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판단한 후 신속하게 외국인을 임시특별정책자문으로 임명한 후 국민들에게 하는 브리핑에까지 참여시킨 우즈벡의 개방적인 마인드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 정권의 지지율을 위하여 정보를 숨기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는 어떤 나라와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1500년 전 사마르칸트에서 만났던 양국의 선조들, 현재의 세계적 사태 직전에 적극적 의료 협력을 했던 것이 올해 한국의 키트와 시스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양국은 인연이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욱 많은 협력과 번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